조선 팔도에서 가장 번화하다는 항구도시 제물포. 그곳에도 해가 뜨면 가장 늦게 빛이 들고 해가 지면 가장 먼저 어둠에 잠기는 곳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길고 축축한 골목을 잿빛 골목이라 불렀습니다. 비릿한 생선 냄새와 시궁창 냄새, 가난에 찌든 사내들이 밤새 퍼마신 막걸리 냄새가 뒤엉켜 골목 전체가 거대한 상처처럼 짓물러 있는 곳이었죠. 그 잿빛 골목 가장 깊숙한 곳, 꺾어진 길모퉁이 너머에 연화주막이라는 작은 주막이 위태롭게 지붕을 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연꽃이었으나 화사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만개했다가 시궁창에 처박힌 꽃잎처럼 처연하고 질척거리는 분위기만이 감돌았죠. 주막의 주인은 30줄에 들어선 과부, 연실이었습니다. 본디 희고 고운 살결에 젖은 눈매가 산에 여럿 울렸을 법한 얼굴이었으나 억척스러운 세월은 그 얼굴에 깊은 그늘을 새겨놓았습니다. 웃을 때조차 입꼬리 한쪽엔 서름이 매달려 있었고 샘을 할 때 번득이는 눈빛에는 이 세상에 대한 지독한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몇 해 전 지아비가 이름 모를 역병에 맥없이 쓰러진 뒤 그녀는 혈혈단신이 되었습니다. 친정도, 시댁도 등을 돌린 세상에서 이 다 쓰러져가는 주막은 그녀가 살아남기 위해 매달려야 하는 썩은 동아줄이자 유일한 갑옷이었습니다. 연실의 하루는 동이 트기 전 푸른 어둠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삐걱거리는 문을 열고 나가 차가운 우물물을 길어 올릴 때마다 밤새 굳었던 허리가 비명을 질렀지만 그녀는 신음 한 번 내뱉는 법 없이 커다란 가마솥에 불을 지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주막문으로 가장 먼저 들어선 것은 밤새 노역에 시달린 한 인부였습니다. 어휴, 죽겠네. 주모, 여기 국밥 한 그릇. 국물 좀 넉넉히 주셔. 어서 오십시오, 김서방님. 간밤에도 잠 한숨 못 주무신 얼굴이네요. 자, 여기 뜨끈한 국물에 속부터 푸세요. 오늘은 고기도 넉넉히 넣었습니다. 역시 주모밖에 없다니까. 이 국밥 한 그릇이 없으면 나 같은 놈은 하루를 버틸 수가 없어. 알아주시니 다행이네요. 어서 드세요. 땀 좀 푹 내셔야 일할 맛도 나지요. 인부가 허겁지겁 국밥을 넘기고 있을 때 등짐을 맨 한 보부상이 들어와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야, 구수한 냄새가 골목까지 진동을 하는구만. 연실 주모, 나도 국밥 하나 주시오. 오늘은 큰 거래를 터뜨려 기분이 아주 좋으니 막걸리도 한 사발. 어머, 최서방님 오셨어요. 얼굴을 뵈니 돈벼락이라도 맞으신 모양이네요. 내가 돈만 많으면 이 주막이 아니라 주모를 통째로 사고 싶지. 그건 그렇고 오는 길에 험한 꼴을 봤어. 장터 입구에서 그 들깨 같은 놈 말이야. 글쎄, 떡 파는 아이를 두들겨 패고 떡을 훔쳐 달아나지 않겠어. 쯧쯧. 그 백정놈의 새끼 말입니까? 어제는 우리 막내놈을 돌멩이로 때려서 이마를 찢어놨습니다. 아주 피도 눈물도 없는 놈이에요. 연실은 말없이 국그릇만 닫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귓가에는 두 사내의 대화가 비수처럼 날아와 박히고 있었습니다. 들깨. 잿빛 골목의 모든 어른들이 쉬쉬하며 피하는 이름. 아이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인 그 이름이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저물고 주막의 손님들도 하나둘 끊겼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순찰을 막 끝내고 온 포교, 마서방이었습니다. 주모, 이건 술값이 아니라 당신 하룻밤 값이오. 나으리, 농이 과하십니다. 농이라니. 이 마서방이가 밤마다 순찰을 돌며 이 후미진 주막을 지켜주는 덕에 당신이 발 뻗고 자는 것 아니오. 공짜는 없는 법이지. 그래서 엽전 두잎으로 제게 하룻밤 신세를 지시겠다. 나으리의 그 듬직한 체면이 헐갑도 유분수네요. 이 계집이. 말이 많으면 입만 아프지. 뒷문은 열어두었겠지. 먼저 들어가 계시지요. 상 치우고 금방 가겠습니다. 마서방이 만족스러운 듯 뒷방으로 사라지고
홀로 남은 연실은 빈 술상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리 없이 욕을 을조렸습니다. 정절 따위로는 썩어가는 주막의 기둥 하나 바로 세울 수 없는 이 더러운 세상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도 장대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마서방을 뒷문으로 돌려보낸 연실은 텅 빈 주막 툇마루에 걸터앉아 빗줄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막 뒤뜰의 음식물 쓰레기통 쪽에서 무언가 필사적으로 뒤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 들짐승 놈인가? 연실은 아궁이 옆에 세워둔 몽둥이를 단단히 고쳐쥐고 발소리를 죽여 뒤뜰로 향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빗줄기 너머로 보이는 것은 굶주린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비를 쫄딱 맞아 생쥐꼴이 된 사내 아이, 바로 낮에 들었던 그 들깨였습니다. 이놈의 새끼. 거기서 뭘 하는 게냐? 연실의 호통에 아이는 썩은 뼈다귀를 품에 숨기며 잔뜩 날을 세운 눈으로 그녀를 쏘아보았습니다. 그 눈은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굶주림과 경계심, 그리고 세상 전체를 향한 증오와 도끼만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너, 낮에 장터에서 떡 훔쳐 달아났다던 놈이 맞구나. 그 더러운 손으로 어딜. 벙어리냐? 사람이 말을 하면 대답을 해야 할 것 아니냐? 당장 그거 내려놓고 썩어지지 못해. 연실이 몽둥이를 치켜들었지만 아이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품속의 뼈다귀를 더 꽉 끌어안고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처절한 모습에 연실은 순간 몽둥이를 든 손에 힘이 쭉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상 전부와 싸우려는 듯 도끼를 품은 저 작은 아이의 모습에서 이 지긋지긋한 잿빛 골목에서 살아남기 위해 매일 밤낮으로 도끼를 품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에잇, 팔자에도 없는 객기가 붙었구나. 비를 다 막고 있잖아. 그러다 얼어 죽는다. 배고프냐? 그 한마디에 늑대처럼 빛나던 아이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들어와. 국밥 식기 전에. 연실은 더 말하지 않고 주막 안으로 들어가 불을 밝혔습니다. 잠시 후 망설이던 아이가 젖은 몸을 이끌고 조심스럽게 문지방을 넘어왔습니다. 그렇게 시궁창에 떨어진 연꽃 곁으로 갈 곳 없는 어린 늑대 한 마리가 기어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연실은 부엌 아궁이 앞에서 웅크리고 잠든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마치 어미 곁을 떠나지 않으려는 새끼 짐승처럼 그녀의 온기가 남은 공간을 찾아든 것이었습니다. 연실은 짧은 한숨을 내쉬고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낡은 저고리를 벗어 아이의 몸 위에 덮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연화주막에서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면 누가 빼앗아 가기라도 할 것처럼 그릇에 얼굴을 파묻고 허겁지겁 먹었고, 밤에는 주막의 가장 어두운 구석에서 웅크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사람의 손길이 닿는 것조차 극도로 경계하여 연실이 젖은 머리를 닦아주려 손을 뻗자 기겁하며 뒷걸음질 칠 정도였습니다. 이놈의 새끼. 내가 너를 잡아먹기라도 한단 말이냐? 가만히 좀 있어봐라. 그러다 감기라도 들면 약값이 더 나온다. 연실은 억지로 아이를 붙잡아 앉히고는 거친 수건으로 머리를 털어주었습니다. 아이는 온몸이 돌처럼 굳어 있었지만 그 손길을 뿌리치지는 않았습니다. 태어나 처음 느껴보는 꾸짖음 속에 섞인 온기였습니다. 연실은 아이에게 주막의 허드레시를 가르쳤습니다. 자, 똑똑히 봐라. 장작은 이렇게 패야 결대로 쪼개지는 것이다. 그리고 물을 기를 때는 허리를 꼿꼿이 세워야 나처럼 허리 병신이 안 되는 것이고. 알겠느냐? 이 주막에선 공짜 밥은 없다. 내 놈도 제 밥값은 해야 할 것이야. 아이는 가르쳐주는 일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였습니다. 제 몸만 한 물동이를 거뜬히 저어 날랐고 앙상한 팔로 내리치는 도끼질은 제법 날카로웠습니다. 어느 날 오후, 연실이 장에 간 사이 주막을 보던 아이에게 시비가 붙었습니다. 술에 취한 건달 두 놈이 주막에 들어와 행패를 부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어이, 꼬마야. 주모는 어디 가고 너 같은 백정 새끼가 가게를 보느냐. 당장 가서 술하고 고기 좀 내와 봐라.
주모는 장에 갔다. 이놈 봐라. 어른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말대꾸를 해. 내 놈 어미 아비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아참, 너는 어미 아비가 없지. 참 하하하. 그 순간 아이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다음 순간 아이는 바람처럼 달려들어 건달의 정강이를 걷어차고는 상위에 막걸리 사발을 집어 다른 놈의 면상에 던져버렸습니다. 주막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소란을 듣고 달려온 옆집 상인 덕의 건달들은 쫓겨났지만 주막은 그릇이 깨지고 상이 엎어져 엉망이 되었습니다. 장에서 다녀온 연실은 그 꼴을 보고 말이 막혔습니다. 이게 다 무슨 꼴이냐? 그녀는 묵묵히 엉망이 된 주막을 치우는 아이에게 다가가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종아리 걷어라. 그놈들이 먼저 시비 걸었다. 내가 너더러 싸우지 말랬더냐? 싸우더라도 이기랬지. 그런데 고작 그놈들 쫓아내고 주막을 이 난장판으로 만들어? 이게 다 돈이 얼마인 줄 아느냐? 내 놈 하나 때문에 내 밥줄이 끊기게 생겼다. 연실은 모질게 아이의 종아리를 내리쳤습니다. 아이는 비명 한 번 지르지 않고 입술을 꽉 깨물며 그 매를 다 맞았습니다. 그날 이후 주막에 들개가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손님들의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하루는 동네 안악내 서너시 떼를 지어 주막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이년아. 내가 밤마다 사내놈들한테 몸을 파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살인마 새끼까지 거둬들여? 우리 아들 눈에 멍든 것 좀 봐라. 다 저 백정 새끼가 그런 것이다. 그래서요. 아들놈이 맞고 들어오면 어미가 직접 나서서 따지러 오시나 봅니다. 사내놈들 싸움은 사내놈들끼리 푸는 것이지. 뭐, 인연이 미쳤구나. 좋아, 관아에 가서 내년이 여기서 무슨 짓거리를 하는지 다 고해바치고 저 백정 새끼도 당장 내쫓게 만들 것이다. 마음대로 하세요. 대신 관아에 가시면 대개 지아비가 지난달 외상갑이 20냥이나 밀렸다는 얘기도 꼭 좀 해주시지요. 안악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못하고 분에 못 이겨 돌아갔습니다. 그 모든 광경을 부엌 문틈으로 지켜보던 아이의 작은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연실이 손가락질 받는다는 사실이 어린 마음에 대모처럼 박혔습니다. 그날 밤 연실은 잠든 아이의 멍든 얼굴에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잠든 줄 알았던 아이가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나갈까? 뭐라고? 나 때문에 장사도 안 되고 욕먹잖아. 내가 그냥 나갈게. 이놈의 새끼가 잠꼬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 놈이 나가면 어디 가서 밥이나 제대로 얻어먹을 것 같으냐? 며칠 못 가 굶어 죽거나 도둑질하다 잡혀서 맞아 죽을 것이다. 시끄러운 소리 말고 잠이나 자. 연실은 투명스럽게 말하고는 서둘러 방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문밖에서 한참이나 서서 나가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왔습니다. 며칠 뒤 그 감정의 싸움을 끝장낼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술에 거나하게 취한 마서방이 주막에 들이닥쳤습니다. 주모. 내가 왔는데 나와 보지도 않는 게냐. 요새 그 백정 새끼 뒤치다거리 하느라 아주 정남이가 다 떨어졌나 보지. 나으리 취하셨으면 댁으로 가시지요. 시끄럽다. 인연이 감히 나를 가르치려 들어. 마서방은 연실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그리고는 구석에서 장작을 패던 아이를 발견하고는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저놈이 그들께 새끼로구나. 이리 와보거라, 이놈. 내가 내 놈 버르장머리를 좀 고쳐줘야겠다. 마서방이 아이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연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옆에 있던 뜨거운 물주전자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만두시오. 뭐? 인연이 지금 나를 막는 게냐? 저 천한 백정놈의 새끼 편을 들어. 그 아이는 천한 놈이 아니요. 내 새끼요. 내 새끼 몸에 손가락 하나라도 더 댔다가는 나으리건 뭐건 오늘 이 자리에서 끝장을 볼 줄 아시오.
연실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생존을 위해 몸을 파는 무기력한 주모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제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 늑대의 눈빛이었습니다. 마서방은 그 기세에 눌려 순간 주춤했습니다. 들깨는 그 광경을 보고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자신을 은의 새끼라고 불러주었습니다. 좋다. 이년아. 내가 오늘 나를 제대로 능멸했다. 두고 봐라. 내년과 저 백정 새끼가 이 잿빛 골목에서 어떻게 망하는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협박을 남기고 마서방이 사라진 주막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연실은 힘이 풀린 듯 주전자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녀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잿빛 골목의 실세인 마서방과 완전히 적이 된 것이었습니다. 연실은 주저앉아 있는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뺨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무서웠느냐? 아이는 대답 대신 연실의 옷소매를 꽉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처음으로 그녀의 품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연실은 그런 아이의 등을 말없이 토닥여 주었습니다. 이 험한 세상, 이제 정말로 둘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으며 마서방과의 일이 있은 후 연화 주막에는 칼날 같은 겨울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마서방의 앙심은 생각보다 훨씬 더 집요하고 잔인했습니다. 어음. 이 주막은 워낙에 도둑놈들이나 왈패들이 꼬이기 십상이니 내가 특별히 감시를 서야겠다. 행여 수상한 놈들이 들락거리거든 즉시 나에게 고하도록 하라. 그의 말은 주막을 지켜주겠다는 것이었으나 그 눈빛은 이곳에 발을 들이는 놈은 내게 찍힐 줄 알라는 무언의 협박이었습니다. 과연 그의 말이 있고 나서부터 손님들의 발길이 또 끊겼습니다. 주막의 살림은 눈에 띄게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파리만 날리는구나. 어머니, 내가 장터에 나가 땔감이라도 팔아오겠습니다. 됐다. 내가 번 푼돈으로 이 주막 월세를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보다 마서방 저놈이 언제까지 저럴지. 그렇게 위태로운 시간이 흐르던 어느 늦가을, 잿빛 골목에 흉흉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장터의 왈패 하나가 월량이라는 기로 뒤편 골목에서 시체로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것은 당연하게도 마서방이었습니다.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포졸들을 이끌고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즉, 필시 돈을 노린 강도의 소행이렸다. 간밤에 저놈과 함께 있었던 자가 누구냐? 그때 마서방의 수하 하나가 그의 귓가에 무언가 속삭였습니다. 어젯밤 들깨와 죽은 왈패가 심하게 다투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자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서방의 입가에 교활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못들 하느냐? 당장 연화 주막으로 가 그 백정놈을 잡아들여라. 어미의 원수를 갚는답시고 사람을 죽이고 돈까지 훔친 천하의 역적 놈이다. 포졸들이 몽둥이를 들고 연화 주막으로 들이닥쳤을 때 연실과 들깨는 막 아침상을 물리려던 참이었습니다. 내 이놈 들깨. 살인죄로 너를 체포한다. 얌전히 포승을 받으라. 이게 무슨 짓들이오. 내 아들은 어젯밤 내내 나와 함께 있었소. 사람을 죽이다니 당치도 않은 소리. 어미가 자식의 죄를 덮어주는 것은 인지상정이지. 하지만 목격자가 있어. 주모. 어젯밤 당신 아들이 저놈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것을 똑똑히 들은 사람이 말이오. 거짓말. 다 당신이 꾸며낸 짓이지. 내 아들은 절대 그럴 아이가 아니오. 연실이 절규하며 포졸들에게 매달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포졸들이 그녀를 거칠게 밀치자 가만히 있던 들깨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이 손 놔라. 내 어머니 몸에 손대지 말란 말이다. 들깨가 맹수처럼 포효하며 포졸들에게 달려들었지만 수적 열쇠를 이기지 못하고 몽둥이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그는 피를 흘리면서도 끌려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연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저는 아닙니다.
들깨가 관아로 끌려가고 텅 빈 주막에 홀로 남은 연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어느새 저 아이는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들깨는 관아의 옥사에 갇혀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바른 대로 고하지 못할까? 내 놈이 왈패를 죽이고 돈을 훔쳤지 않느냐? 나는, 아니요. 이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여봐라, 저놈의 주리를 더 틀어라. 살이 찢기고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 속에서도 들깨는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한편 연실은 아들을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사람들은 마서방이 두려워 모두 입을 다물거나 그녀를 피했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들깨의 사형 날짜가 잡혔다는 소문이 잿빛 골목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연실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칠을 시름도 전폐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있던 그녀는 문득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대로 죽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연실은 몸을 깨끗이 씻고 시집올 때 입었던 옷 중에서 가장 고운 비단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분을 바르고 연지를 찍었습니다. 마치 첫날 밤을 맞는 새색시처럼. 하지만 그 얼굴에는 비장함과 처절함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마서방의 사가였습니다. 깊은 밤, 그의 방문 앞에서 연실은 마지막 남은 존엄을 모아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냐? 접니다. 연하 주막의 연실입니다. 문이 열리고 마서방은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승리자의 오만함과 비열한 욕정이 동시에 번뜩였습니다. 허, 이게 누구요? 꺾일지언정 굽히지는 않을 것 같던 연하 주막의 주모 아니시오. 이 밤중에 내 침소에는 어인 행차신가? 연실은 아무 말 없이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는 마서방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으리, 제 아들 들깨를 살려주십시오. 살려달라. 내 아들은 사람을 죽인 살인범이요. 국법에 따라 처형되는 것이 마땅한데 내가 어찌 그를 살린단 말이오. 아니라는 것을 나으리께서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발 그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렇다면 내가 그 아이를 살려주면 주모는 내게 무엇을 줄 수 있소? 당신에게는 돈도 힘도 없지 않소. 마서방의 시선이 노골적으로 연실의 몸을 훑었습니다. 연실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제게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이 몸뚱이 하나뿐입니다. 나으리, 이 몸을 가지십시오. 나으리께서 원하시는 대로 개처럼 기라면 기고 짐승처럼 울라면 울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제 아들만은 진작 그랬어야지. 좋다. 오늘 밤 내가 나를 얼마나 만족시키느냐에 따라 내 아들의 목숨이 결정될 것이다. 연실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눈을 감고 촛불이 흔들리는 방 안에서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 아들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시궁창보다 더 깊은 곳으로 몸을 던지는 처절하고도 숭고한 희생이었습니다. 새벽의 푸른 어둠이 가시기도 전, 연실은 유령처럼 마서방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곱게 차려입었던 비단옷은 구겨지고 정성껏 바른 분은 눈물과 타액에 얼룩져 흉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마치 혼이 빠져나간 껍데기만 걷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뜰 무렵 거짓말처럼 옥사의 문이 열렸습니다. 쯧쯧, 운 좋은 줄 알아라. 어젯밤 월량로에서 진범이 잡혔다. 내 놈은 그저 운 나쁘게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이야. 어서 꺼지거라. 꼴도 보기 싫으니? 물론 진범 따위는 없었습니다. 마서방이 아무 죄 없는 떠돌이 하나를 잡아다 밤새도록 고문하여 거짓 자백을 받아낸 것이었습니다. 들깨는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엉망이 된 몸으로 비틀거리며 옥사를 나섰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연실,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들깨가 숨을 헐떡이며 연화 주막에 들어섰을 때 연실은 방 안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어머니. 들깨가 달려와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연실은 초점 없는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예전에 그 생기 넘치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왔느냐? 고생했다. 어머니. 괜찮으십니까?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그놈이. 마서방 그놈이 어머니를. 아니다. 나는 괜찮다. 내가 무사하면 되었다. 어서 가서 씻고 밥부터 먹어라. 들깨는 무언가 돌이킬 수 없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녀의 몸에서는 더 이상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생명의 불씨가 한꺼번에 사그라든 것처럼 차갑고 공허한 기운만이 감돌았습니다. 그날 이후 연실은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병은 몸이 아니라 마음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지난밤 마서방의 방에서 그녀의 영혼이 산산조각 나버렸다는 것을. 연실은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져 갔습니다. 들깨는 주막일도 내팽개치고 밤낮으로 그녀를 간호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기운 좀 차리세요. 죽이라도 몇 술 뜨셔야. 싫다.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는구나. 들깨야. 내 몸이 더럽다. 숨을 쉴 때마다 그놈의 역겨운 숨결이 느껴지는 것 같구나. 물을 마셔도 죽을 먹어도 그 더러움이 씻겨 내려가지 않아. 그날 밤의 치욕이 그녀의 몸과 마음을 안에서부터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들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뼈마디가 하얗게 될 정도로 힘을 주었습니다. 그는 마서방을 갈기갈기 찢어 죽이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그녀를 2번 죽이는 짓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월량루의 기생 홍연이 몰래 주막을 찾아왔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사실 왈패를 죽인 것은 접니다. 홍연은 흐느끼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너무 무서워 시체를 골목에 버리고 도망쳤고 마서방은 모든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빌미로 자신을 놀이개로 삼고 들깨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들은 들깨는 분노보다 더 큰 허탈함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끙끙 앓던 연실이 힘겹게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들깨야. 다 들었다. 그러니 이제 되었다. 내가 살인자가 아니라는 것만 알았으니 나는 이제 여한이 없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제가 마서방 그놈. 아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내 아들아. 내 마지막 부탁을 들어다오. 너는 더 이상 늑대로 살지 말 거라.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이다. 내 손에 피를 묻히는 순간 너는 평생 짐승으로 살아가야 한다. 나는 내가 그러길 원치 않는다. 너는 사람으로 살아가거라. 내 땀으로 거둔 곡식으로 굶는 아이에게 밥 한 술 나눠주는 그런 따뜻한 사람으로 살아다오. 약속할 수 있겠느냐? 들깨는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오열했습니다. 연실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아들의 뺨을 어루만지려 손을 뻗었지만 그 손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어머니. 약속하겠습니다. 약속할게요. 그러니 제발 눈 좀 떠보세요. 어머니. 들깨의 절규가 텅 빈 주막을 올렸지만 연실은 더 이상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평생 옥죄던 치욕과 고통에서 벗어나 비로소 편안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연실의 장례를 치른 사흘 밤낮 동안 들깨는 그녀의 마지막 유언을 떠올렸습니다. 사람으로 살아가거라. 장례 마지막 날 밤, 그는 결심했습니다. 그는 붓을 들고 홍연에게 들은 모든 사실과 마서방의 악행을 상세하게 적은 투서를 썼습니다. 그리고는 그 투서를 제물포관하의 감찰사가 행차하는 길목에 몰래 붙여두었습니다.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세상의 법도가 그를 심판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짐승이 아닌 사람의 방식이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연하 주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연실과의 모든 추억이 깃든 곳, 자신을 사람으로 만들어준 성소. 그는 주막에 남은 술을 마당에 모두 뿌렸습니다. 그리고는 등잔의 불씨를 그 위에 던졌습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낡은 주막을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모든 슬픔과 분노, 그리고 자신의 늑대 같았던 시절을 태워버리는 정화의 불길이었습니다. 들깨는 타오르는 불길 앞에서 조용히 무릎을 꿇고 마지막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편히 가십시오. 이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잿빛 골목을 떠났습니다. 훗날 제물포의 대대적인 감찰이 시작되어 마서방은 모든 죄가 밝혀져 파직 후 유배를 떠났고 잿빛 골목에는 잠시나마 평화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십수년의 세월이 흐른 후 전라도의 한적한 시골 마을. 한 사내가 묵묵히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수남.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땀 흘려 일하며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말이 없고 무뚝뚝했지만 마을 아이들이 굶고 있으면 제 밥을 덜어주는 따뜻한 사내였습니다. 그의 작은 초가집 마당에는 겨울에도 꿋꿋하게 꽃을 피우는 매화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끔씩 거칠고 굳은 살이 박인 제 손을 내려다보며 자신을 사람으로 만들어준 한 여인의 이름을 조용히 되뇌곤 했습니다. 시궁창 속에서도 끝까지 피어있으려 했던 그의 유일한